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2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금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의 장례를 오늘 3일장 가족장으로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한미일 정상들의 회담, 캠프 데이비드의 회담 때문에 이제 출국을 합니다. 사전에 많은 인사들이 서로 오늘 출국해서 내일 여러 가지 쏟아져 나올 한미일 삼국의 정상들의 발표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들은 뉴 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어떤 시대에 새로운 규정과 표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역시 북한 인권 문제, 대중국, 불원칙, 원칙 없는 중국의 문제, 구다 세계 질서에 대해서 지금 한미일 삼각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위상도 상당히 중요한 나라가 되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그 리더십에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추사 중에 일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든가 다른 모든 나라에서 아주 용기 있는 지도자의 발언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일본은 그때는 우리를 침략한 침략국이었고, 100년 후에 지금 일본은 우리와 뭔가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100년 전에 묵은 원한을 지금까지 이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원칙과 그런 논리라면은 70년 전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 상전의 비극을 만든 저 북한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 용서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련 공산당 용서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좌파들의 이런 논리는 원칙도 없고 이성도 합리성도 없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반일, 반미를 내거는 것은 일본이 믿고 미국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반일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가 없어요. 자익들, 지금 민주당계에 있는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 뭔가 역사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만든 그들의 경험은 뭐냐 하면은 평화로운 곳에 분쟁과 소요를 일으켜서 거기서 권력을 잡아내는 그 방식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반일, 반미,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저들보다 잘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과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일단 민주당과 좌파들이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왜 싸울까, 왜 반일, 왜 반미 활동을 하는가, 저 등 뒤에 지금 반미 활동을 2,500일을 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일본 대상은 반일 활동을 윤명 19년 했습니다. 19년 하고 결과가 안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국회의원 배치 달고 국회의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미 반일 활동을 좌파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어느 사회든 악이 자라는 것은 악의 힘도 힘이지만은 그 악을 제어하겠다는 선한 자들의 어떤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악이 자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악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 YS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이 사상의 악, 이념의 악이 자라기 시작한 것은 YS, DJ, 노무현, 이거면 15년 아닙니까? 거기에 MB, 이명박은 이념의 악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20년.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해보려는데, 20년 동안에 그들의 숙주가 이미 깊숙이 땅속 깊숙이 언덕에 있다가 지금 지상으로 올라와서 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반격을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꾸로 탄핵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박근혜 탄핵은 김무성이가 했니, 권성도가 했니, 그래 하는데, 박근혜 탄핵의 본질은 국내 주사파 좌파들의 총공격, 그 공격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석할 능력이 없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볼 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젠가 그들이 총공격을 해올 때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최일선에서 막고 있는 게 누구냐? 이 강화문입니다. 강화문의 태극기를 들었던 그 많은 세력들은 박근혜 탄핵의 그 위기를 봤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도 두 번 다시는 그 위기를 겪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심정으로 나와서 강화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선의 정강훈 목사가 그걸 자기의 육적, 영적 생명을 불태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치적 해석을 해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촛불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나온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국민의힘당에 있는 인간들은 저거 왜 해? 무슨 의미가 있어? 저렇게 하고 있는 자를 거구라 그럽니다.
근데 저들이 거부가 아니고 저들은 애국자고 그렇게 발언하는 자들이 바로 사이비 애국자들. 그런 시각도 그런 판단도 없는 인간들은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수두룩 뻑뻑 국민의힘당에 있으니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정치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출국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국의 지도자로서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이 지금 새만금 잼버리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 종합감사를 반드시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세밀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으며 도지사라는 자는 무엇을 했으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는 무엇을 했으며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뭘 했는가 하나하나 백서에 써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는 그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거기에 치부에 자기 이름 올라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백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새만금 이거는 반드시 후대가 볼 수 있도록 백서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제는 우리 강 목사님께서 또 초소를 지키시고 송화제가 또 아침 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선선하지만 그래도 땀은 납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